누가 이 멀쩡한 밭에 불을 지른 것이냐? 불을 지른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며느리였으니 내일이면 씨앗을 뿌려야 할 멀쩡한 밭이었습니다. 며느리 다은은 한밤중에 그 밭에 직접 불을 놓았고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며느리를 다그쳤으며 남편은 그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불을 지른 며느리를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렸지요. 모두가 며느리가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멀쩡한 밭을 불태운 것이 사실은 밭을 살린 길이었다는 것을. 과연 며느리는 무슨 까닭으로 씨앗을 뿌려야 할 멀쩡한 밭에 불을 질렀던 것일까요? 다은이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채 반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혼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였으나 눈썰미가 남달랐고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으니 시댁 식구들도 처음엔 그저 야무진 아이라며 흐뭇해하였지요. 밥상을 차릴 때도 텃밭을 돌볼 때도 장독대를 살필 때도 다은은 늘 눈을 부릅뜨고 살피는 버릇이 있었으니 남편은 그런 아내가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야무지다 여기며 흡족해하던 참이었고 시어머니 역시 솜씨 좋은 며느리 덕에 집안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내심 기뻐하던 터였지요. 그렇게 평온하던 봄이었습니다. 이튿날이면 드디어 씨앗을 뿌려야 할 날이었으니 온 집안이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들뜬 기운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씨앗 자루를 꼼꼼히 살펴두었고 남편은 농기구를 손질하느라 저녁 내내 마당에서 땀을 흘렸으며 시어머니도 내일 새벽밥을 든든히 지으려 쌀을 미리 씻어두었지요. 그러나 다은마는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내내 밭 쪽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밭을 살피다 흙 속 깊이 손을 밀어 넣었을 때 다은의 손끝에 무언가 잡혔던 것이었습니다. 작고 희뿌연 알덩어리들이 흙 속 곳곳에 빽빽이 박혀 있었으니 어릴 적 친정할머니에게서 보았던 것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다은의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잠잠해졌을 무렵 다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횃불에 불을 붙였고 아무 말 없이 밭으로 걸어 나갔으니 그 발걸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밭 끝에 다다른 다은은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지난 가을 걷어들이고 남겨진 마른 그루터기와 집단이 밭 전체에 두텁게 깔려 있었고 그 아래 흙 속에는 다은만이 알고 있는 것이 숨어 있었지요. 다은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횃불을 마른 집더미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마른 집더미를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이내 밭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으니 하늘 높이 치솟는 불꽃이 한밤중에도 환하게 빛을 내었습니다. 그 불빛에 놀란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고 한참이 지나서야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내가 정말 이 밭에 불을 질렀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외침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에 잠들었던 식구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허겁지겁 뛰쳐나왔고 남편도 잠옷 바람으로 마당으로 달려 나왔으니 불길에 물드는 밭을 보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시아버지였으니 그 분노가 오죽하였겠습니까? 내 인연 정녕 미쳤구나. 내일 씨를 뿌려야 할 밭에 불을 놓다니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작정이냐? 고함이 쏟아졌으나 다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노한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니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괴이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말려야 할지, 아버지를 말려야 할지, 아니면 이 불부터 꺼야 할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그저 망연히 앉아 있었지요. 불길이 치솟는 소리에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횃불과 등불을 든 채로 담장 밖에 늘어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으니 처음엔 불이 난 줄 알고 달려왔다가 며느리가 일부러 지른 것임을 알고는 저마다 입을 가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며느리가 미쳤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았구먼. 시집 온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 집안 망칠 짓을 하다니. 저런 며느리를 두었으니 저 집도 이제 끝이구먼. 손가락질이 이어졌고 박첨지도 그 무리 속에 섞여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은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견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시아버지의 고함도, 남편의 울먹이는 소리도 그녀의 발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그저 타들어가는 밭만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아닌 알 수 없는 확신이 깊이 서려 있었습니다. 밭은 밤새 타올랐고 이튿날 새벽이 밝아왔을 때 그 자리엔 검게 그을린 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은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슨 까닭으로 그토록 모진 짓을 하였는지 그날 밤엔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요. 이튿날 아침 검게 그을린 밭을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간밤의 불길이 워낙 거셌던 탓에 밭 전체가 새까만 재로 덮여 있었고 씨앗을 뿌려야 할 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평생 농사만 지어온 그에게는 눈앞이 캄캄한 노릇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제가 된 밭 앞에 멀거니 서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다은만이 홀로 우물가에서 조용히 손을 씻고 있었으니 간밤에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은을 불러 세운 것은 아침 밥상이 차려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앉거라. 짧은 한마디였으나 그 목소리에는 노기가 가득 담겨 있었으니 다은은 말없이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내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일 씨를 뿌려야 할 밭을 태워버렸으니 이 집안이 올 한 해를 어찌 살아가란 말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으나 다은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를 대거라. 어찌하여 그 밭에 불을 질렀는지 지금 당장 말하지 못하겠느냐? 다은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으니 그 목소리는 떨리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버님, 소녀를 믿어주십시오. 그것이 이 밭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믿으라고, 멀쩡한 밭을 태워놓고 믿으라 하느냐.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쳤으나 다은은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으니 시아버지의 속이 터질 지경이었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끼어든 것은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일단 다은이 말을 좀 더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분명 까닭이 있을 것이옵니다. 까닭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저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믿으라는 말 한마디뿐이지 않느냐. 시아버지의 고함에 남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고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 사이에서도 논두렁을 오가는 농부들 사이에서도 간밤의 이야기가 오르내렸으니
박첨지가 그 소문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네, 어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소. 멀쩡한 밭에 제 손으로 불을 질렀으니 저 집 며느리는 보통 미친 게 아니오. 아니 시집 온 지 반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저런다니 저 집 영감이 얼마나 속이 타겠소. 수군거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급기야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하였지요. 그 소문이 담장을 넘어 집 안까지 들려왔으나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고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널었으니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며느리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고 밥상을 차리는 손끝을, 빨래를 넣는 눈빛을 가만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도 아니었으니 시어머니는 그날 내내 그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지요. 저녁이 되자 시아버지가 다시 다은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그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가 한 짓을 후회하느냐?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며느리를 바라보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섰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겁고 길었으니 다은은 홀로 마루 끝에 앉아 새까맣게 그을린 밭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은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 재가 된 밭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를. 며칠이 지나도 다은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두고 날마다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끼어 있었으니 집 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졌고 장에 나가는 날이면 시어머니도 따가운 시선을 등에 지고 돌아와야 하였지요. 그러나 다은은 그 모든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묵묵히 집안일을 하였고 이따금 재가 된 밭으로 나가 흙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독대를 살피러 마당으로 나왔다가 밭 쪽에서 흙을 파헤치는 다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하였으나 다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으니 시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밭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은은 시어머니가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흙 속 깊이 손을 밀어 넣었다가 꺼내고 다시 다른 곳을 파헤쳤다가 또 확인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섰을 때 다은의 손 위에 무언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작고 희뿌연 알덩어리들이었습니다. 흙 속에 촘촘히 박혀 있던 것들을 긁어 모은 것이었는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다은의 눈빛이 여느 때보다 더 깊고 무거웠지요. 그게 무엇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기색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손바닥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바닥 위의 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희멀건 알덩어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흙 한 줌을 떠내면 그 안에 이것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으니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무엇인고? 해충의 알이옵니다, 어머님. 다은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밭 전체에 이것이 퍼져 있었습니다. 불을 지르기 전날 소녀가
흙을 살피다 처음 발견하였으니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알 덩어리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이것이 퍼져 있다 한들 그것이 불을 질러야 할 이유가 되느냐. 씨앗을 뿌렸다면 싹이 트는 순간부터 뿌리를 갉아 먹히었을 것이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라 모르고 지나치다가 한여름이 되면 밭 전체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겠지요. 다은의 목소리는 조용하였으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님께 말씀드렸다면 함께 방도를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다은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씀드렸다면 믿어주셨겠습니까, 어머님? 시어머니는 그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집 온 지 반년도 채 안 된 며느리가 밭에 해충알이 퍼졌으니 불을 질러야 한다고 하였을 때 시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주었을 리 없다는 것을 시어머니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묵히면 이 알들이 사라진다는 것이냐. 불로 태우고 한 해를 쉬게 하면 없어지옵니다. 그런 연후에 씨앗을 뿌리면 이듬해부터는 건강한 작물이 자랄 것이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윽고 천천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으니 그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다은은 시어머니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다시 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불에 타고 남은 재 속에서 희뿌연 알 덩어리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으니 다은의 눈에 그것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밭에 해충알이 퍼져 있다면 이웃한 밭들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다은의 시선이 담장 넘어 이웃밭으로 향하였습니다. 푸릇푸릇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박첨지의 밭이 눈에 들어왔고 그 땅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를 생각하는 순간 다은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다은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며느리 편이라고 드러내놓고 나서지도 않았으나 시아버지가 다은을 다그칠 때면 슬며시 자리를 피하게 하거나 말머리를 돌리는 일이 잦아졌으니 다은은 그것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집 안의 시름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을 밭이 없으니 양식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시아버지는 날마다 재가 된 밭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으니 그 무거운 침묵이 집 안 가득 내려앉아 있었지요. 다은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으니 눈을 감으면 어릴 적 친정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은의 친정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땅을 일구며 살아온 집안이었으니 어릴 때부터 밭일을 거들며 자랐고 그 중에서도 할머니가 농사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해박하였지요. 다은이 6살이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른 봄 아침에 다은의 손을 잡고 밭으로 데려갔는데 씨앗을 뿌리기 전날이었음에도 할머니는 밭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흙 속에 손을 깊이 밀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다은은 그 모습이 신기하여 옆에 쪼그려 앉아 들여다보았지요. 할머니, 뭘 찾으세요? 땅이 하는 말을 듣는 게야. 땅도 말을 한단다, 아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흙을 한 줌 퍼올렸고 다은의 눈앞에 희뿌연 알덩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해충의 알이란다. 이것이 땅 속에 퍼지면 씨앗을 심어도 뿌리를 갉아먹혀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된단다. 어린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서 밭 한켠에 세워두었던 횃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른 집더미에 불을 가져다 대는 것이었으니 다은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할머니, 밭에 불을 놓으면 어떡해요? 괜찮단다. 불로 태워야 이 알들이 죽는단다. 한 해를 쉬게 해주면 땅이 깨끗해지고 이듬해엔 더 튼튼한 작물이 자라게 되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잃는 것이 아깝게 보여도 그냥 심었다가 밭 전체를 잃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땅이 아프다 하면 쉬게 해주어야 하는 게야. 어린 다은은 타오르는 밭을 바라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해 할머니의 밭은 한 해를 비워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친정아버지도 처음엔 어머니의 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할머니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밭에서 그 어느 해보다 싱싱하고 굵은 작물들이 돋아났고 마을에서 가장 먼저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도 할머니의 밭이었습니다. 반면 그냥 씨앗을 뿌렸던 이웃밭들은 여름이 지나면서 하나둘 작물이 누렇게 죽어나가기 시작하였으니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지요. 다은은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흙 속에 손을 넣어 땅의 말을 듣는 법도, 해충알을 알아보는 눈도, 한 해를 버티는 법도 모두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 다은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기억뿐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현실이었습니다. 재가 된 밭이 있었고 노한 시아버지가 있었고 수군거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일어서서 담장 넘어 이웃밭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푸릇푸릇 자라나는 작물들이 언뜻 보기엔 싱싱해 보였으나 다은의 눈에는 그 땅 아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를 스쳤습니다. 땅이 아프다 하면 쉬게 해주어야 하는 게야. 다은은 그 말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마을의 밭들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졌으니 씨앗을 뿌린 지 한 달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파릇한 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였습니다. 농부들은 저마다 올해는 풍년이 들겠다며 흐뭇해하였고 박첨지도 밭두렁을 돌며 자라나는 작물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재가 된 채로 비어있는 다은의 밭을 흘끗거리며 혀를 찼지요. 저 집은 올해 양식을 어찌하려는지 모르겠구먼. 제 손으로 밭을 태워놓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지. 다은은 그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매일 아침 이웃밭들을 찬찬히 살폈고 작물의 색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멈추어 서서 오래도록 바라보곤 하였지요. 시어머니가 그런 다은을 발견하고 조용히 옆에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또 밭을 살피느냐? 예, 어머님.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징후가 나타나는 법이옵니다. 시어머니는 잠자코 다은이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았으니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으나 그 침묵이 예전과는 달랐지요.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첨지가 밭에 나갔다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싱싱하게 자라던 작물 몇 포기가 갑자기 잎이
누렇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처음엔 물이 부족한가 싶어 물을 더 대었으나 이튿날이 되어도 나아지기는커녕 누런 잎이 더 늘어나고 말았지요. 박첨지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였고 밭두렁을 오가며 작물들을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였으니 이번엔 마을 건너편 이서방네 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고 멀쩡하던 작물 여러 포기가 하루아침에 잎이 축 늘어지며 뿌리부터 힘을 잃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기 시작하였고 농부들이 뿌리를 캐어 살펴보니 뿌리 주변에 희뿌연 벌레들이 들러붙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제야 마을이 발칵 뒤집혔으니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다은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해충이 아니고 무엇이냐? 어디서 이런 것이 퍼진 것인고? 이러다 마을 전체가 흉년을 맞겠구먼. 다은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우물가에서였으니 안악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색이 달라진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혹시나 싶었지요, 어머님. 우리 밭에 해충알이 그토록 깊이 퍼져 있었다면 이웃밭들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으나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사옵니다. 시어머니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사이 피해는 더욱 번져나갔으니 박첨지의 밭에서 시작된 누런 작물이 이제는 마을 밭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농부들이 모여 대책을 논하였으나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저마다 한숨만 깊어졌지요. 이것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니 손을 쓸 수가 없구먼. 이러다 가을거지를 아예 못하는 것 아닌가. 그 소란 속에서 다은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린 밭이었으니 불을 지르자니 자라던 작물을 모두 잃는 것이고 그냥 두자니 해충이 뿌리를 갉아먹어 결국 모두 죽어나갈 것이었습니다. 친정할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어찌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그때 담장 밖에서 조심스러운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장 앞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박첨지였으니 평소 며느리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그였으나 오늘은 그 얼굴의 비웃음 대신 낭패한 기색이 역력하였지요. 저 안에 며느리가 있소. 다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담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첨지는 담장 앞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목소리 크던 그였으나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기가 꺾인 모습이었으니 다은이 나타나자 그 큰 덩치가 오히려 작아 보이는 것 같았지요. 내 밭 좀 봐줄 수 있겠소. 뿌리가 죄다 썩어 들어가는데 무슨 영문인지 도통 모르겠구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며 미쳤다 하던 그 입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으니 다은은 아무 내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이 박첨지의 밭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흙 속에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이 있었으니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흙을 한 줌 퍼올려 박첨지 앞에 내밀었고 그 안에 빼곡히 박혀있는 희뿌연 알덩어리들이 햇빛 아래 드러났지요. 이것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옵니다. 밭 전체에 퍼져 있으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번진 뒤입니다. 박첨지가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오? 다은이 잠시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뿌리가 내리고 작물이 자라기 시작한 밭이었으니 손을 쓸 수 있는 방도가 많지 않았고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지금이라도 피해가 번지지 않은 구역과 번진 구역을 나누어 피해 구역은 뽑아내고 그 자리 흙을 깊이 뒤집어 햇볕에 말려야 하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나 번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옵니다. 그것만으로 되겠소. 올해는 수확을 일부 포기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내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니 올가을 거둔 뒤에는 반드시 밭을 태우고 한 해를 쉬게 하셔야 하옵니다. 박첨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으니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처량해 보였지요. 내가 그대를 두고 미쳤다 하였는데 알고 보니 미친 것은 내가 아니었나 보오. 다은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밭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니 박첨지가 다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불로 갈리기 시작하였지요. 한쪽에서는 그 며느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밭을 태운 것이 잘한 일이었다는 말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니 저 집밭만 멀쩡한 게 오히려 수상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수상하다는 말이 다은의 귀에도 들려왔으니 시어머니가 그 말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억울하지 않느냐? 다은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어머님. 가을이 되면 알 것이옵니다. 그 무렵 시아버지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를 찾아가 밭을 봐달라 청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웃밭들이 하나둘 작물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으니 무언가 마음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선뜻 며느리에게 잘못을 인정하기도 어려웠으니 그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채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당에 혼자 서서 제가 된 자기 밭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그 옆을 지나던 다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다은아.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른 것은 시집 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다은이 멈추어 서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웃밭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예, 아버님. 우리 밭은 태웠으니 그것이 없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불이 알을 죽였을 것이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밭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으나 그 눈빛은 분명 처음과 달라져 있었지요. 다은은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아직 인정의 말 한마디 없었으나 그 침묵이 예전의 것과는 달랐으니 다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마을의 밭들은 더욱 처참해졌고 가을 거지를 기대하던 농부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드리웠습니다. 오직 다은의 집밭만이 비어 있었으되 그 빈 밭이 이제는 더 이상 웃음거리가 아니었지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을의 밭들은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 있었습니다. 한창 푸르러야 할 작물들이 뿌리부터 힘을 잃어 누렇게 쓰러져 있었고, 애써 손을 써보았으나 번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농부들은 결국 손을 놓고 말았으니 마을 전체에 무거운 기운이 가득하였지요. 박첨지도 다은의 말대로 피해 구역을 뽑아내고 흙을 뒤집어 보았으나 이미 너무 깊이 번진 뒤였으니 올가을 수확은 평년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제가 된 채로 묵히고 있는 다은의 밭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빈밭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으니 처음엔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이들도 이제는 입을 닫은 채 멀거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날마다 마을을 돌며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더욱 무거워졌지요. 가을 거지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으니 그 무게가 고스란히 시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은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들였으니 시어머니와 남편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묻겠다. 시아버지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날 밤밭에 불을 지른 것이 이것 때문이었느냐? 그 해충알이 퍼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느냐? 다은이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아버님.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날 밤 이유를 말해주었다면 내가 그리 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은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말씀드렸다면 믿어주셨겠습니까, 아버님? 시집 온 지 반년도 채 안 된 며느리가 밭에 해충이 퍼졌으니 불을 질러야 한다 하였을 때 아버님께서 그 자리에서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시아버지는 그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허락하였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나 솔직히 말하면 대답이 나오지 않았으니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하였지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영감, 며느리 말이 틀린 것이 없소. 내가 흙 속에서 그 알들을 직접 보았으니 며느리가 한 말이 사실이었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다시 다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촛불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이윽고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올가을 수확이 형편없을 것은 뻔하고 내년 농사를 어찌 지어야 할지도 모르니 이대로 두면 마을 전체가 굶주림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은이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함께 나서주신다면 소녀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잠시 다은을 바라보다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한 번이 말 1000마디보다 무거운 것이었으니 다은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박첨지를 찾아갔습니다. 평생 가부장으로 살아온 그가 먼저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흔치 않은 것이었으니 박첨지가 놀란 눈으로 그를 맞이하였지요. 내 며느리가 할 말이 있다 하니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줄 수 있겠나. 박첨지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리며 모인 이들 앞에 시아버지가 먼저 섰고 그 뒤로 다은이 조용히 따라 나섰으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목청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내 며느리가 봄의 밭에 불을 질렀소. 나도 그때는 미쳤다 여겼으나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틀린 일이 아니었소. 내 며느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오늘 한번 들어보시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다은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손가락질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다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봄날 밤 홀로 횃불을 들고 밭으로 걸어 나가던 다은이 이제는 마을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다은에게 쏠린 가운데 다은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손가락질하며 미쳤다 하던 얼굴들이었으나 지금은 그 얼굴들의 비웃음 대신 근심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으니 다은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겼지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밭에 해충알이 퍼져 있사옵니다. 봄의 씨앗을 뿌리기 전부터 이미 땅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싹이 트는 순간부터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옵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어찌 알았소? 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이오?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날 흙 속에서 발견하였사옵니다. 그것이 소녀가 밭에 불을 지른 까닭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알면서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았단 말이오? 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아니 봄에 그 소리를 했다면 누가 믿었겠소? 하는 목소리도 섞였지요. 다은은 그 말들을 조용히 받아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확을 살리는 것은 어렵사옵니다. 그러나 올가을 거두고 나서 각 밭마다 남은 그루터기와 집단을 태우고 한 해를 묵히신다면 이듬해에는 해충 없이 건강한 작물을 거두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한 해를 묵히라고 그러면 내년 양식은 어찌하란 말이오. 박첨지가 군중 속에서 소리쳤고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은이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이 소녀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이옵니다. 주밭을 묵히는 동안 텃밭에 조와 수수를 심으시고 산자락 가까운 곳에 고구마와 토란을 심으시면 한 해를 버티기 어렵지 않을 것이옵니다. 소녀의 친정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니 소녀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조와 수수는 땅을 덜 가리고 고구마와 토라는 산자락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는 것을 농사꾼들도 모르지 않았으니 다은의 말이 허튼 소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였지요. 그때 시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며느리 말이 맞소. 나도 처음엔 믿지 못하였으나 지금 마을 밭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오. 이 아이가 봄에 혼자서 밭을 태운 것이 옳은 일이었소. 마을 사람들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집세기로 이름난 그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두둔하는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 그 말의 무게가 남달랐지요. 박첨지가 군중 속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 며느리를 두고 제일 먼저 미쳤다 하였소. 그런데 내 밭이 제일 먼저 죽어나갔으니 내가 할 말이 없소. 그 말에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이 터져 나왔고 잔뜩 굳어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래서 어찌하면 되는 것이오. 그 조와 수수를 심는 방법을 우리도 알려줄 수 있겠소. 박첨지의 물음에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직접 다니며 살펴드리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다은은 마을 밭들을 직접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집 밭에 가서 흙을 살피고 저 집 텃밭에 가서 수수 심는 자리를 잡아주었으며 산자락 가까운 땅을 살피며 고구마 심을 곳을 골라주었으니 해가 지도록 쉬지 않고 움직였지요. 시어머니가 물을 들고 따라다니며 며느리 곁을 지켰고 남편도 연장을 챙겨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은이 지친 걸음으로 걷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옆으로 다가서더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집이 가까워질 무렵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고생이 많다. 짧은 한마디였으나 다은의 가슴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이 내려앉았으니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함께 나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사옵니다. 마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나 그날 저녁 그 좁은 길 위에서만큼은 다은의 마음이 오랜만에 가볍고 따뜻하였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마을은 어느 해보다 조용하였습니다. 거둬들인 것이 워낙 적었으니 추수의 기쁨도 없었고 마당마다 쌓여야 할 곡식 더미 대신 텅 빈 자리만 남아 있었으니 마을 전체에 무거운 한숨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다은이 말한 대로 텃밭에 심어두었던 조와 수수는 그럭저럭 거둬들일 수 있었고 산자락에 심어둔 고구마와 토란도 제법 실하게 자라 있었으니 아예 손을 놓았을 때보다는 형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가을거지가 끝나자마자 다은이 마을을 돌며 당부하기 시작하였으니 각 집안마다 남은 그루터기와 집단을 태우는 일이었지요. 처음엔 머뭇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멀쩡히 남은 그루터기를 태워버리는 것이 아깝다 하는 이들도 있었고 정말로 효과가 있겠느냐며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박첨지가 제 밭에 제일 먼저 불을 놓았으니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봄에 저 며느리 말을 들었더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것인데 이번엔 믿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소. 박첨지의 말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웃음 속에 한 해의 시름이 조금씩 녹아들었습니다. 밭을 태우고 나자 마을은 한 해를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묵혀둔 밭을 바라보며 지내는 겨울은 더디고 무거웠으니 양식이 넉넉하지 않은 집들에서는 끼니를 줄이며 버텨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은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낼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 걱정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나 날마다 빈밭을 바라보는 눈빛이 깊어졌지요. 다은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들었으니 묵은 콩을 갈아 죽을 쓰는 법이며 산에서 캐온 칡뿌리로 떡을 만드는 법이며 얼어붙은 땅에서도 캘 수 있는 뿌리 채소들을 찾아내는 법을 시어머니와 함께 부지런히 익혔지요. 이웃집 안악들도 찾아와 배워갔으니 그 겨울 다은의 부엌은 마을에서 가장 분주한 곳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봄에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이제는 다은을 보면 고개를 숙였고 안악들은 겨울 찬거리를 나눠오기도 하였으니 그 마음이 고맙고 또 묵직하였지요. 그러나 다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엌 쪽에서 일하는 다은을 지나치다가 멈추어 서더니 아무 말 없이 장작한 아름을 아궁이 옆에 쌓아두고 나갔으니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다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토록 간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밭을 묵히는 한 해가 이렇게나 길고 무거운 것인지 다은 자신도 버텨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요. 그러나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다은은 날마다 밭으로 나가 흙을 살폈습니다. 손을 밀어 넣어 흙의 온도를 느끼고 한 줌씩 퍼올려 해충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겨울을 지나며 흙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로 태우고 한 해를 쉬게 한 땅이었으니 흙속이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이 손끝으로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이른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은이 흙을 한 줌 퍼올려 오래도록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와 시아버지를 찾았고 마당에서 무언가를 손질하던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눈썹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씨앗을 뿌리셔도 되겠사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의 물음도 의심도 없었으니 다은의 말 한마디로 충분하였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시아버지가 씨앗 자루를 들고 밭으로 나섰습니다. 그 뒤를 남편이 따랐고 다은도 나란히 걸음을 옮겼으니 1년 만에 씨앗을 품는 그 밭이 어느 해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은 거짓말처럼 잘 자랐습니다. 싹이 트는 속도부터 달랐으니 한 해를 푹 쉬고 깨끗해진 땅이었던 만큼 뿌리가 깊고 튼실하게 내려앉았고 줄기 하나하나가 힘차게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갔지요. 지난해 해충에 시달렸던 이웃밭들도 다은의 말대로 태우고 묵혀두었다가 이 봄에 씨앗을 뿌렸으니 마을 전체가 오랜만에 푸릇푸릇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첨지도 아침마다 제 밭에 나와 자라나는 작물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그러다 다은과 눈이 마주치면 머쓱한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곤 하였지요. 여름 내내 비도 적당히 내렸고 햇볕도 고르게 들었으니 다은의 밭은 물론 마을의 밭들이 하나같이 탐스럽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날마다 밭두렁을 돌며 작물을 살폈는데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작물을 바라보는 것인지 며느리가 일구어낸 것을 바라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한참씩 밭 앞에 서 있곤 하였지요.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이 마을을 가득 채웠으니 고개를 숙인 벼, 이삭들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해충에 시달리던 지난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확이었으니 농부들이 낫을 들고 밭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다은도 낫을 들고 밭에 섰습니다. 불을 지르던 그날 밤 횃불을 손에 들고 혼자 밭으로 걸어가던 그 자리에 이제는 황금빛 작물이 가득하였으니 다은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땅이 아프다 하면 쉬게 해주어야 하는 게야. 한 해를 잃는 것이 아깝게 보여도 그냥 심었다가 밭 전체를 잃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다은은 소리 없이 웃으며 낫을 내렸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날 저녁 온 마을이 모였습니다. 마당마다 수확한 곡식 더미가 쌓였고 오랜만에 넉넉한 밥상이 차려졌으니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박첨지가 술 한 잔을 들고 다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진작 그 말을 들었더라면 지난 고생을 안 해도 되었을 것인데 이 술 한 잔은 그때 못한 사과요. 다은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시아버지가 천천히 다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은이 무슨 일인가 싶어 시아버지를 바라보는데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우리 집을 살렸소. 아니, 우리 마을을 살렸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고개 한 번 함부로 숙이지 않던 시아버지였으니 그 고개 숙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지요.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 그저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훔쳤고 남편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으니 그 봄날 밤 홀로 횃불을 들고 걸어가던 며느리를 향한 뒤늦은 인사였습니다. 한참이 지나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에도 땅을 잘 살피거라. 예, 아버님. 다은이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이 마당에 가득 찬 가을 저녁 불빛 속에 번졌습니다.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다은은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밭으로 나가 흙 속에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다은을 두고 더 이상 미쳤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봄이 되면 저마다 다은을 찾아와 제 밭 좀 봐달라 청하였으니 그 며느리가 밭에 불을 지르던 날 밤을 기억하는 이들은 이제 그것이 밭을 살린 불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